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종로기술사학원 부원장 권유동입니다. 그간 유튜브 촬영을 좀 뜸했었는데요. 그치만 학원은 지속적으로 평상시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그간 새로운 학원도 이제 신설되었고 또 신강 교재도 출간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내년도 시험 일정이 또 발표가 되었는데요. 오늘 특별한 그 손님과 함께 내년도 시험 일정과 또 신간 교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수 기사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병수 기술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여러 번 만나서 술도 많이 먹고 또 적게 먹기도 하고 해서 이제 여러 번 뵀었는데 같이 이렇게 촬영은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긴장 많이 되시나요? 긴장 많이 되죠. 긴장이 많이 되죠를 너무 네. 빨리 얘기하신 거 보니까 긴장이 많이 되죠라는 말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여튼 이제 가운데에 있는 게 오늘 목차입니다. 그래서 이 목차에 따라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근황 토크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근황 토크라고 해가지고 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요새 뭘 먹고 사는지 이런 근황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소장님들이 그런 근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브이로그를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 아무도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찍은 이제 뭐 영상들이 꽤나 뭐 이것저것 있는데 브이로그가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한 번 보면 또 재미가 없고 제가 또 전문 또 그런 유튜버나 예능인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근황 말고 우리 그 수험생분들의 근황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요 11월에는 내년도 시험 일정 발표죠. 그래서 내년도 시험 일정이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 회차별로 언제 날짜가 시험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138회 시험이 26년 2월 7일 날 있습니다. 이제 70일뿐이 안 남았어요. 그리고 139회가 5월 16일, 그리고 140회가 8월 22일에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옆에 디데이를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이 11월 29일입니다. 11월 29일 기점으로 2월 7일까지가 정확하게 70일 남은 시점이고요. 거기 보면 D99, D-99 해가지고 동일한 날짜가 적혀 있어서 이게 뭔가 오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 이제 시험 일정은 특별하게도 138에서 139회까지 139회에서 140회까지 사이 텀 있잖아요. 사이 텀이 100일에 하루 못 미친 99일의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디데이의 의미는 138회 시험을 치면 다음 시험까지 99일 남았다는 의미인 거고 139회 시험을 치면 그 다음 시험까지 99일이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일이 2027년은 저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지금 그럼요. 다들 이제 138회에 합격하셔가지고, 뭐, D-99일은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D-99일 말고 70일 안에 합격하면 최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병수 교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간단히 소개를 해주셨는데 너무 간단해 주셔가지고 같이 이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해보면 좋겠는데 기숙사 3관왕이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2022년도에 건축시공 기술사를 취득을 했고요. 그로부터 1년 후인 2023년도에 건설안전 기술사, 그리고부터 또 1년 후인 2024년도에 토목시공 기술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 건축 그리고 안전 토모 이순을 하셨다는 거죠? 네, 예. 그 각각의 그 공부 기간을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 1급 비밀인가요? 1급 비밀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시간에 이제 3관왕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건축시공 기술사 취득을 할 때 한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했고요. 코로나도 겹치면서 이제 공부도 잘 안 됐던 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약 2년, 안전은 얼마나 하셨다고요? 네, 두 번 만에 이제 합격을 두 번만 했고요. 합격하시고 네, 토목은 이제 바로 되셨죠, 그렇죠? 네. 워낙 또 종로기술사원에서 네. 권유동 부원장님이 명강의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한 번에 합격을 하고 그때 2년이 돼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앞으로 진행될 영상도 대략 예상이 되는데 확실한 건 제가 우리 사전에 전병수 기사님에게 이러이런 말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방금도 제가 왠지 그 말을 기다리는 것 같이 이제 말을 끊지 않고 계속 듣고 있었다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그건 크나큰 오해시고 여튼 저의 도움이 조금 있었고 빨리 합격하셨다는 이야기로 제가 듣겠습니다.
아, 그래도 뭐 수험생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뭐 네, 진실은 좋습니다.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삼관학이라고 하는 걸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회사에서 일을 해야지 왜 개인적으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서 기숙사 하나면 되는데 왜 세 개나 따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롯데건설 다니시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 회사에서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한다고 막 뭐라고 하시거나 뭐 그렇게 한 적 없으신가요? 그런 거는 없었고요. 이제 공부하면은 주위에서 응원을 또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또 공부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되면은 주변에 이제 기술사를 먼저 취득하신 분들이 다가와서 어떻게 하면은 더 잘 볼 수 있다. 그런 요령도 많이 알려주셨던 것 같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낮에는 회사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낮에는 회사 일 열심히 그렇습니다. 하시고 이제 퇴근해서 이제 밤에 스터디 카페 같은 데 가서 공부하시면은 회사에 지장 없이 제 나름대로의 자기 개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롯데건설은 기숙사를 따게 또 이제 장려도 많이 해주고 그렇죠. 좋은 회사네요. 예, 예. 기술사 맞습니다. 따면은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러겠지만 뭐 별도의 수당도 아, 나오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이러한 기술사를 한 명 더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소문을 듣자 하니까 이번에 지금 새로 책을 저술하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인터뷰 기회가 마련된 거잖아요. 그 새로 저술하신 그 책이 나오고 나서 현장의 반응이나 뭐 회사 분들의 반응은 또 어땠나요? 본의 아니게 자랑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입이 근지러웠나 봐요. 어떻게 한마디를 했더니 그걸 또 아시고 현장 소장님이 책을 또 구매를 해서 직원들한테도 배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매출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아, 그 현장 직원 그 선생님이 그걸 직접 구입하셔가지고 다 나눠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하여튼 아주 즐거운 나날을 보이고 계실 텐데 그 세 번째 특징에 제가 형광펜을 칠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인터뷰 하실 때도 이제 조금 조금씩 우리 그 시청자분들 느끼셨겠지만 제가 우리 그 전병수 기술사님을 바라볼 때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면은 약간 그 우리 휴머노이드라고 하죠. 이제 AI인데 그 인간형 로봇을 우리가 이제 AI 안드로이드 또는 이제 휴머노이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전병수 기술사님이 사실 이렇게 지금 사람의 형태를 하고 계시지만 속은 사이보그예요. 속은 사이보그고 뇌도 이제 막 이렇게 칩을 넣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약간 그런 이제 약간 그 성격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AI 안드로이드라고 이렇게 하고 요게 지금 우리 전병선의 사진입니다. 사진. 이게 똑같이 생기셨죠, 그렇죠? 지금 이 지금 실물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지속될 이제 강의에서도 이 얼마나 AI 안드로이드 같으신지 휴머노이드를 얼마나 지금 잘 숨기고 계신지 이제 그걸 관전 포인트로 또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진보다는 실물이 조금 나니까요. 사진이 조금 안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보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인간적이고 재미있는 사람인데 이제 또 권유동 부원장님 입장에서는 야, 컴퓨터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니까요. 약간 그 알코올기가 들어가면 굉장히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그 현재는 음주 중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명수 기사님이 교재를 이제 쓰셨는데 교재 쓰신 걸 소개하기 전에 저희 학원의 아주 강력한 근황인 기술사 선생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해볼게요. 이제 기술선생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저희 사당 쪽에 저희 종로기성은 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원에서 또 토목시공 합격하셨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분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문제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거기가 주변이 굉장히 조용해서 공부하기 좋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주변이 조용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학원에 주말에 이제 막 8시간씩, 12시간씩 오신 수험생분들이 주변에 밥 먹으러 갈 때 거의 뭐 죽집 있고 그다음에 뭐 밥집 하나 있는데 먹을 데가 없다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두 번째는 화장실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인원에 비해서 화장실이 너무 이제 열악해서 거기 뭐 난방도 냉방도 안 되고 뭐 막 벌레 같은 것도 막 기어다니고 그래가지고 많이 좁고 냄새나고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셨는데 그 특히 화장실 문제가 저도 이거는 학원이 더 잘 되면 더 문제겠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좀 미리 학원을 옮겨보자라고 해가지고 교대역 14번 출구 그리고 남부터미널 6번 출구에서 가까운 위치에 대로변에 있어요. 그 5층에 기숙사 선생이라고
이제는 분원이 아니고 새롭게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숙사 선생은 젊은 감각으로 제가 이제 차렸는데요. 젊은 감각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는 그 시설이에요. 젊은 분들은 시설 좋은 거가 좋기 때문에 특히 여기 가보셨죠, 그렇죠? 아, 그럼요. 엄청 깔끔하고 좋습니다. 제가 기술사를 다시 공부한다 치면은 기술사 선생으로 꼭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멘트를 제가 이제 이렇게 입력해서 아웃풋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개인적인 선택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 정말 시설이 깨끗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정말 시설이 되게 좋고 특히 이제 화장실에 역점을 주어가지고 이 지금 요 기숙사 선생의 화장실이 층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구분되어 가지고 사람이 많아도 화장실을 이제 넉넉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또 깨끗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 가지고 아주 젊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종로기숙사관이 아주 역사와 전통이 아주 유구하고 그 와중에 쌓인 합격 노하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그걸 가지고 이제 요 사당에서도 여기 교대에서도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젊은 사람 축에 속하는데 약간 좀 젊은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걸 반영해 가지고 커리큘럼이 바뀌어야 되는데 종로기숙사관은 그 전통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그걸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기숙사 선생은 제가 조금 더 관여를 해서 전체 80% 기준을 유지하지만 20% 정도는 좀 변화를 확확 줘가지고 젊은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라든지 교재라든지 그런 이제 공부 방식을 차용해가지고 좀 더 취향에 맞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제 브랜드니까요. 많이들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개강을 이제 교대에서 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I를 합격하기란 책을 이제 저술을 하셨는데 책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초상화를 전면에다가 이렇게 배치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 가격이 33,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 정가제이기 때문에 어디 언제 모든 곳에서 10% 할인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할인하면 29,700원 3만 원이 안 되죠? 요새 3만 원을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휴머노이드님? 3만 원으로는 치킨도 제대로 못 사 먹죠. 치킨도 이제 피자가 3만 원 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핸드폰 뭐 그 강화 유리, 핸드폰 케이스 이런 거 보통 한 또 좋은 거 사면 또 3만 원 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치킨 한 마리 정도 가격, 그리고 핸드폰 케이스 한 번 바꿀 가격을 이 교재에 투자하면은 기숙사가 딸려온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럼요. 예, 건축시공 기술사 AI를 합격하기라는 책을 제가 1년 동안 공들여서 쓴 책인데요. 이 책을 보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저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구매를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서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저희 학원 온라인 서점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이 교재의 주요 컨셉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 책은 기본적으로 서술형 중요 50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서술형 중요 50문제를 공부를 하시면은 나중에 다른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합격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 책은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죠. 네네. 예. 그 5단계는 좀 이따가 이제 자료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이제 설명을 하고요. 이 50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고 한다면 학원에서 결국에 이제 학원 등록해서 다니신다고 하더라도 이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 문제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 다니면 보통 뭐 모의고사가 2단계로 구분이 되고 뭐 70문제, 50문제, 그래서 뭐 120문제 또는 약 한 90문제 정도 이제 스터디를 하는데 사실 이제 90문제 정도 스터디를 한다 하더라도 머릿속에 남는 거는 한 50문제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50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하는지를 저술하신 교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성을 한번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 아주 그 지금 잘 안 보이시죠, 그렇죠?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여기 실물 교재를 가지고 왔어요. 이 실물 교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판형이 보통 우리 B5 판형이 아니고 조금 큰 A4 판형이 있어요. 그래서 A4 판형에 이제 문제 50문제 구성이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이실 텐데 문제마다 3개 페이지로 여기 보시면 뒤에 여기 왼쪽에 한 페이지, 가운데 한 페이지, 그리고 우측에 세 번째 페이지에서 50문제가 3개 페이지씩. 그럼 총 몇 페이지죠? 제목까지 해서 총 200페이지죠. 이게 바로 함정이 숨어 있었는데 역시 저자다우십니다. 150페이지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휴머노이드 고장냈네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200페이지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확합니다. 역시. 그래서 200페이지 3만 원에 채 되지 않는 가격에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요 한 단락씩 한번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베이직 컨셉이라고 되어 있고 별표 3개가 있는 요 항목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베이직 컨셉은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단계예요. 이 베이직 컨셉 단계에서는 이제 어려운 개념을 비유나 뭐 이 스토리텔링 등을 통해서 쉽게 풀어나가도록 제가 설명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굴착을 해서 우물을 판다는 가정으로 도심에서의 지하 터파기 공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모래를 파게 되면 모래가 쉽게 무너지잖아요. 주변에서 물도 들어오고 집안 자체도 약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로 비유로 풀어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원고를 보고 처음 생각이 든 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게 이제 누드 교과서라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누드 교과서를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뭐 정석, 뭐 개념 원리, 뭐 하이탑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집이고 딱딱하죠. 딱딱한 이제 문제 스타일로 있는데 수험생 입장에서 그 딱딱한 걸 보기만 해도 약간 숨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옆에서 잘 봐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서 약간 좀 다독여 주듯이 설명하듯이 친절하게 그렇게 이제 내용을 이제 서술하고 해설을 달아놓은 교재가 이제 누드 교과서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드 교과서 컨셉으로 우리 전병수 기술사님이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바를 가지고 구어체로 이제 이 문제를 보고 처음 생각난 내용을 베이직 컨셉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딴 걸 떠나가지고 수험생 입장에서 보통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기숙사 같은 경우는. 근데 어느 책을 보더라도 기존 교재랑 유사하다라고 해서 되게 압박감부터 들 텐데 이 교재는 아주 그 친절하게 접근이 가능한 그런 교재라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새로 다시 시작할 때도 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예. 완전히 다른 컨셉으로 접근을 한 거니까요. 이 책을 보시면은 기술사 3관왕이 바로 옆에서 개인 가해를 해준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두 번째 컨셉입니다.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 건데 요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생성형 AI 핵심 키워드 탑 20. 근데 요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휴머노이드님. 예,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는 보편적인 핵심 키워드도 중요하지만 차별화할 수 있는 나만의 키워드도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새 많이 사용하는 AI 사용은 필수입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인가요? 챗 이쪽이 GPT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딥시크 있죠. 네, 요새 딥시크. 챗 GPT나 딥시크 사용 안 하고 뭐 레포트를 쓴다든지 보고서를 작성하면은 정말 없어 보입니다. 예, 기술사 시험에도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을 기술사 시험에 접목시킨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이제 추출해내다 보면은 이 잘못된 정보도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술사 3가랑이잖아요. 잘못된 정보는 제가 다 추리고 차별화 아이템으로서 쓸 수 있는 아이템들만 제가 쏙쏙 뽑아서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업무를 보거나 뭘 찾아볼 때 요새는 이런 AI 툴을 활용하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유료 구독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더라도 이렇게 쭉 나오지만 어떤 게 좋은지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선별을 먼저 이제 뛰어넘어 가지고 해주고 그걸 쫙 결과를 보여주니까 되게 쉽더라고요. 그치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양질의 정보도 있지만 거짓된 정보도 섞여 있어서 그거를 좀 분간해 가면서 이제 차별 이제 그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이 지금 키워드 뽑으실 때도 그런 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AI라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그럴듯하게 얘기를 잘합니다. 전문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는 분명히 잘못된 정보가 섞여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걸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미 다 한 번씩 걸러놓은 좋은 아이템들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면 결국 우리가 답안지에 좀 그 어필이 되려면 키워드라고 하는 전문 용어, 뭐 수치나 아니면 뭐 영어, 뭐 이런 이제 이 공학적인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키워드들을
요 짧은 범위 내에 굉장히 많이 이제 넣어 두셔가지고 우리가 공부의 기본은 다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책을 읽어보면서 키워드가 내 몸에 스며들게끔 해주는 것이 일단 공부의 기본인데 그 키워드들을 여기에 이제 굉장히 함축적으로 모아 두셔가지고 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그냥 엑기스만 뽑아먹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AI의 키워드와 그리고 우리 삼관한 기술사님의 키워드를 접목하여 가지고 이렇게 키워드를 모아놓은 키워드 집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말씀해 주십시오. 초안 작성과 How to Write입니다. 초안 작성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어떻게 써나갈지를 구성하는 단계고요. How to Write는 AI로 추출한 아이템들, 키워드들을 어떻게 실전 답안에서 녹여서 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페이지예요. 예를 들어서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뽑아냈었는데 보편적인 키워드들을 주로 배치를 하고 차별화된 키워드를 배치를 어느 곳에 하면 좋은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주요 원인이 7가지가 나와 있고 방지 대책이 11가지가 나와 있어요. 보통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원인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간략히, 대책 같은 경우는 자세히 많이 쓰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도 그 형태를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주요 원인 같은 경우는 보통 7개에서 9개로 포괄적인 아이템을 사용을 해서 작성을 했고요. 방지 대책 같은 경우는 9개에서 11개를 자세하게 키워드를 사용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I가 뽑아준 키워드가 뭐냐면 여기 방지 대책 6번에 보시면은 단계별 구착, 단계별로 구착 한도 준수라는 게 있고요. 또 11번에 보시면 빗물 배수 시스템을 적용한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흔히 현장에 계신 분들은 빗물 배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뭐 배수로 판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AI 같은 경우는 좀 더 있어 보일 수 있게 채점관들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게 답안을 작성을 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이 AI를 써보면은 그 언변이 그 도저히 이과생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아주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어떤 내용이든 다 그럴싸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마찬가지로 키워드를 뽑아낼 때에도 그런 약간 느낌을 살려가지고 좀 있어 보이게 만들어 주는데 그 있어 보이는 그 포인트가 또 기숙사 필기 시험에서는 또 중요하죠. 결국에는 이게 기숙사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종이에서 자기를 어필하는 거기 때문에 어필을 할 때 굳이 좀 안 화려한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 굳이 그걸 선택할 필요는 없는 거죠. 선택할 수 있으면 좀 더 어필이 가능한 그런 차별화된 키워드를 적어주면 좋은데 그게 사람이 뽑는 것보다 AI가 뽑는 게 더 참신한 게 많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아,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안 작성. 초안 작성은 보통 이제 학원에서도 보통 한 6개월이나 한 9개월 정도 모의고사 단계가 한 2단계 정도 이제 되시면은 보통 많이 하게 되는데 초안 작성은 딱 문제를 보고서 내가 어떻게 작성하겠다라고 해서 큰 얼개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단원별로 큰 얼개를 학원에서 이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공부 툴이 장판지라고 하는데 답안지 기준으로 큰 틀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초안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제 딱 보자마자 쫙 이제 어떻게 작성할 건지 떠오르게끔 하는 게 초안이고 그 큰 도화지에다가 꼭지를 정했으면은 그 사이를 키워드 아까 우리 그 이 전명수 기술사님과 AI가 뽑아낸 중요한 키워드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신 거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정리 답안은 우리 전 선생님이 수험생일 때보다 훨씬 더 답안의 퀄리티가 좋겠어요. 아, 당연히 더 좋아졌죠. 제가 합격할 당시보다 건축시공 기술사 합격할 당시보다 저는 그 이후에 기술사 2개를 더 추가적으로 취득을 하면서 그만큼 수준이 높아졌고 그게 다 교재에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요새 뭐 건축시공기술사의 여기저기 이제 분야의 시험 문제가 크로스오버 돼서 시험에 나온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많이 이제 차용이 되는 것이 뭐 건설 안전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옆 동네 토목 시공이 또 토목이축 콘크리트는 공유를 하거든요. 총론이랑.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다 섭렵을 하셨기 때문에 또 거기 AI에 또 이제 방대한 아이디어를 또 1년 동안 연구하셔가지고 이렇게 교재를 쓰셔가지고 아주 알차게 이 답안의 기본적인 양식과 내용이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좋은데 지금 왕관에 쓰고 계시니까 좋은데 이거 아주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왕관을 이제 제가 이제 씌워놨냐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자, 왕관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예, 합격자의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자, 합격자의 원포인트 레슨은 어떻게 하면 채점관한테 짧은 시간 내에 내 답안을 어필을 해서 합격 점수를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노하우를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하 터파기 공사 C라는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지하 터파기 공사 C에 대해서 시공을 오래 하신 분들은 시공적 측면에서 굉장히 자세히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는 절대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시공적 측면 이외에 뭐 안전적 측면이나 법규적 측면, 설계적 측면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제가 다룬 것은 법규적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일단 지하 흙막이 공사나 지하 터파기 공사가 나오시면은 이 골자에 보시는 것처럼 법규를 대제목으로 해서 차별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 아시죠? 여기 보면 지하안전평가와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시더라도 대제목에 이것을 써주는 것만으로 플러스 1점으로 합격 점수를 받으실 수 있고 이러한 노하우들을 다 여기다가 녹여놨으니까 꼭 공부하시는 데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굴착 공사를 많이 해보시고 저한테 예전에 얘기하실 때도 흙막이만큼은 정말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법규의 중요성이 얼마나 되나요? 그 굴착을 할 때. 예전 같은 경우는 흙막이 공사를 하면서 붕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흙막이 시공을 잘못하게 되면은 뭐 흙막이 배면에 도로 하부가 유실되면서 뭐 도로 붕괴도 발생하고 도로 함몰도 발생하고 심지어는 이제 인접 건물이 전도되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이것을 보완하고자 법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법규가 나온 이후에는 굴착 전에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조사를 철저히 해서 시공 중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하거든요. 그게 바로 지하안전 평가와 착공 후 지하안전 조사로 그 아이템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 실제로 지금 이틀 전에 토목시공기술사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장에 이번 회차도 나갔었는데 그 면접관 중에 한 분이 이 착공 후 지안전 조사 있죠. 그래서 이 시공 전에 하는 지안전 평가 말고 시공 중에 하는 착공 후 지안전 조사의 상세한 절차에 대해서 우리 그 수험생한테 요구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시공하는 분들이 이거 왜 모르냐 이러면서 막 직접적으로 막 타박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제 면접위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실제 출제에도 굉장히 밀접할 거라 우리가 예상을 하고 또 대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이 교재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착공 후 지안전 조사까지도 잘 보시는 것이 내년도 시험 138회 때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이겠어요. 그걸 미리 알고 이제 AI로 막 계산을 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넣어 놓으신 거죠? 그러면 여기 중요 50문제를 뽑을 때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우선적으로 뽑은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면접관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다음 회차 이제 출제 위원으로 들어가시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 지하 터파기 공사 관련해서 뭐 지하안전 평가 꼭 숙지를 하셔가지고 다음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가 50문제라 이 합격자의 원포인트 레슨을 다 못 보여드리는 게 아쉬운데 정말 제가 보더라도 우리 전 기술사님께서 다른 이제 교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답안을 잘 구성하는 데 집중을 했다면 본인의 노하우를 구어체로 이렇게 친절하게 풀어서 쓴 교재는 잘 없잖아요. 앞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합격자 원포인트 레슨은 약간 그 AI 같은 면을 벗어버리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아주 잘 써놓으신 부분이라고 제가 아주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서 이 교재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거는 뭐 나중에 보신다 하더라도 이 원포인트 레슨만 보신다고 해도 도움이 충분히 되실 거예요. 차별화 노하우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그림이 중요하죠.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짧은 시간 내에 채점관을 설득을 시키려면 100마디 글보다는 한 개의 그림으로 설득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림상에 보시면은 평소에 많이 보시던 그림도 있을 거고, 이제 처음 보시는 그림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한 페이지에 두 개에서 세 개 정도의 그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편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을 두 개 정도 넣어 주시고, 남들이 이제 잘 그리지 않는 그림을 한 개 정도 넣어 주시면, 그게 차별하고 채점가를 설득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들을 여러 그림들 중에서도 선별을 할 때 그나마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설득을 잘 할 수 있고 차별화 아이템으로 쓸 수 있을 만한 것들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라 그래서 그 법규도 써놨거든요. 이러한 법규를 실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 표로 요약을 해가지고 뭐 나만의 무기로 만들어 두시면은 꼭 합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합격자 답안지를 평소에 굉장히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이제 위치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집안 치마, 그다음에 과제야, 강성모 승막이, 언더피닝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수험생분들 답안지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남들이 다 해주는 거를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게 들어가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하 수위 변동 나무 멋지죠? 나무 지하 수위 변동과 이 피압수층, 부투층 이제 한 거. 그리고 SGI 공법도 물론 이제 우리가 차수공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SGI 공법을 답안지에 그림으로 이렇게 넣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지하수위 변동이나 이 SGI 공법 같은 경우는 충분히 차별화가 쉽게 기억이 나면서 답안지에 넣었을 때 효과가 있을 만한 그런 그림이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여기 법령 부분에 보시면은 뭐 제21조 제2항 관련해 가지고 이제 법 조항까지 이렇게 기재를 해주셨는데 법 조항을 적으면은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분명히 도움이 되죠. 실질적으로 많은 소장님들이 가장 약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시공에는 빠삭하지만 법규를 정확히 명칭 같은 걸 모르신다거나 설계적 측면에서 접근을 못 하신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슬러리어를 시공을 할 때 안정액을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안정액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그 관리 기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쓰십니다. 그런데 시공적 측면인 외적인 요인에 대해서 잘 못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현장에서 씀에도 불구하고. 그럼 안전적 측면에서 안정액을 보면은 안정액이라는 게 손으로 만지거나 그걸 눈을 비비거나 먹거나 하면 분명히 문제가 아, 생기잖아요. 문제 생기겠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 현장에서는 MSDS를 게시를 하고 근로자에게 교육을 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그런 측면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녹여내지 못하는 분들이 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훈련을 할 수 있게 만든 책이니까요. 그니까 그래서 결국에 제가 듣기에는 그냥 이제 아무 아이템이나 아무 그림이나 뽑아놓지 않고 아주 이제 노하우를 집약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들립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 베이직 컨셉부터 그 다음에 AI로 키워드를 뽑아내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답안지 작성할지 큰 꼭지를 초안으로 뽑고 그 초안 사이사이에 키워드를 어떻게 배치하는지 하우 투 라이트를 거쳐가지고 원포인트 레슨 원포인트 레슨은 거의 그 하우 투 라이트를 쓴다고 가정할 때 빠질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또 첨삭을 우리가 한다면 첨삭을 하는 그 대상인 그 내용을 친절하게 말로 풀어 쓰신 원포인트 레슨 있고 그리고 활용 점정으로 그림이 이렇게 이 문제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그림이 이렇게 모여져 있다. 요거를 3개 페이지로 해가지고 50문제를 총 몇 페이지라고요? 200페이지요. 200페이지를 구성한 교재가 바로 이 권투시공기술사 AI 합격학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제 책 소개를 했으니까 우리 그 수험생분들이 또 궁금해할 70일 공부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70일 공부 전략을 보통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비슷한 영상들을 이제 매년 찍으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라 이렇게 이제 저의 안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그걸 또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AI한테 공부 전략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AI가 아니고 저도 이제 챗 GPT를 이제 유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동안 막 이렇게 이것저것 검색을 하면서
저의 계정의 챗GPT는 기술사에 특화되어 있는 아주 훈련이 잘 된 AI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얘한테 뭘 물어봤을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굉장히 정확하게 또 틀린 말을 좀 덜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70일 남았는데 뭐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AI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우리 AI님께서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전체 로드맵 요약 70일 10주 플랜이죠. 1번 1에서 2주 구조 리셋과 단권화 기반 구축. 2번 3에서 5주 중요 핵심 단원 집중과 꽈락 방지형 과목 정리. 3번 6에서 8주 모의고사와 실제 분량의 훈련. 4번 마지막 2주 실전 스크립트와 리얼 시험 대응. 그러니까 이거를 그 우리 막 AI한테 읽어보라 하면 이렇게 읽습니다. 다들 이해하시. 이렇게 읽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AI가 이제 아주 그 언변이 화려해요. 보면은 로드맵. 그래서 일단 이제 시작부터가 아주 멋지죠. 로드맵 요약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70일을 어떻게 바라봤냐? 10주 플랜이라고 잡았다. 이게 바로 AI의 장점입니다. 왜냐면 만약 저한테 70일 전략을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제가 바로 첫 번째 떠오른 게 70일을 절반으로 쪼개서 D-35일이 언제냐라고 보니까 내년 1월 3일이더라고요. 그게 또 네. 토요일이고. 그래서 그 1월 3일 토요일까지 쭉 공부를 달려가다가 1월 3일 이후에는 이제 실전 연습을 넘어가라. 이렇게 저 같으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7 곱하기 10일, 이 70이 이제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닌데 70이란 걸 딱 보자마자 10주 떠올리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AI니까 가능한 거죠? 저는 저 10주를 보자마자 제 책이 10주 완성으로 구성된 책이거든요. 아, 그래서 저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 한번 바이러스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보시면 구조 리셋. 대단하죠? 뭘 리셋한다고 하는 거고 단거나 와 이제 그 단거나 이제 해가지고 기반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중핵 단원 얼마나 이제 말이 화려해요. 중요 핵심 단원 집중하고 꽈락 방지형 과목 정리. 그 다음에 여기 실제 분량 훈련, 실전 스크립트, 리얼 시험 대응 해가지고 여기 보면 실제, 실전, 리얼 이런 게 사실은 다 비슷한 말이잖아요. 예, 똑같은 말이죠. 근데 AI는 이렇게 활용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언변이 화려한 이 AI가 어떻게 이제 공부를 이제 제안을 하는지 한번 단계별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1단계 제가 먼저 핵심 목표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처음 2주 동안은 답안의 틀을 통일시키고 제가 이건 박수를 안 칠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따라쳐 주셔서. 이게 뭐냐면 답안의 틀을 통일시키고 단거나 아웃라인을 완성한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과목별인데 이게 이제 단원별이죠. 단원별로 이제 빈출 문제를 추린 다음에 기술사형 답안 구조를 통일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왜냐면 답안마다 다양한 스타일로 적는 거는 물론 되게 보기 좋고 굉장히 숙련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그러나 수험자 입장에서는 머릿속이 아주 클리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70일 남았을 때부터 머릿속을 정리해 가셔야 하는데 그 틀은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AI가 추천된 틀은 뭐냐면 정의와 구성 요소, 그리고 원인 문제점 대책, 그리고 사례를 꼭 넣어주라고 하죠. 그래서 밑에 주의사항이 기존 자료를 덮어 쓰지 말고 새로운 구조를 잡아야 집중이 된다. 이거를 제가 사람이니까 이걸 해석해 드리자고 한다면은 기존에 이제 어떤 틀이 교재나 서브노트에 있지만 그거를 내가 소화해서 쓰려면은 요것과 좀 다르게 나만의 틀을 왁구로 잡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이제 교재에서 봤을 때는 초안 잡는 그거를 혼자서 한번 해보고 책과 약간 다르게 이걸 좀 트랜스폼하는 것도 좋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체크 포인트 우리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AI가 정확히 그 찝어낸 것 같은데요. 기존 자료를 덮어 쓰지 말고 새로운 구조를 잡아야 집중이 된다. 기존에 이제 서브노트들 만들어 놓은 거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부 초기에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아무래도 공부 초기에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 수준이 높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정규 수업을 다 듣고 그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스타일로 다른 챕터의 내용들도 넣어가면서 나만의 그 서브노트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구조 틀 같은 경우도 무조건 한번 써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실제 써보게 되면은 그게 실제 시험장에서 내 실력인 거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시험장에서 그 틀은 생각이 납니다. 위기 상황에서 내가 만들어둔 틀을 잘 가꿔서 서브노트를 만드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 뼈대가 2, 3분 만에 떠오르나? 라고 해서 AI가 이제 질문을 던지고 이게 안 되면 중후반에 시간 부족 난다. 아주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같이 보시죠. 2단계는 핵심 목표, 빈출 문제와 꽈락 방지 단원과 부족한 부분을 이제 집중 학습하라고 하는 거죠. 아직 시험이 50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는 시간으로 우리가 시간을 보내라고 하는 게 2단계고요. 보면은 모르는 문제 두세 개가 나와도 합격하는 구조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결국에 AI도 실력으로 합격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요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령이 있으니까 그 요령을 잘 배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요령이 바로 학원인데, 그래서 학원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기반으로 약간 실전화 시켜서 좀 발전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I에 추천드리는 바는 10개년 기출문에서 반복되는 테마 50개를 선정해가지고, 그거를 답안 작성, 구두,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꽈락 방지 라인,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본 다음에, 여기 밑에,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쓴다. 라인업을 최소 50개 확보해라. 제 책을 이미 이제 AI가 분석을 다 끝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챗GPT한테 70의 전략이 좀 짜달라고 이제 했는데 보통 다들 챗GPT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그 결과 요 데이터의 일부 수정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챗GPT가 출력해준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가지고 온 건데 챗GPT도 어떻게 추천을 해요? 50문제를 공부해라 했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학원에서는 조금 더 준비를 하긴 합니다. 50문제로서는 조금 더 이제 좀 더 다양한 문제를 커버하게끔 좀 더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요소는 뭐라는 거예요? 50문제죠. 그래서 그 50문제를 정의한 교재를 만드니까 이게 좀 AI 아니에요? 이거 지금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수능내를 AI랑 이제 이렇게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AI랑 똑같고 AI가 어떻게 보면은 교재에 그대로 녹아 있는 거죠. 훌륭하십니다. 3단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단계는 이제 D-34일이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D-35일이 1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 4일 정도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내년도 1월 초반인데 1월 초반부터는 뭘 해야 되냐? 실전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실전 분량 그래가지고 우리 기술사 시험에 이제 모의 시험을 보기 시작하셔야 될 때가 D-34일 3단계 때는 그 정도 하셔야 되겠는데 여기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그 해야 할 것 보시면은 우리 그 AI의 오류를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최소 모의고사 5에서 8회,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 1교시 4문제, 1교시 10문제죠. 2, 3교시 6문제. 이 문제 수가 틀렸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1교시가 13문제 중에 10문제, 2, 3, 4교시가 6문제 중에 4문제 푸는 게 그 기숙사 1, 2, 3, 4교시의 아주 기본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모든 수험생이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AI가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문구가 딱 들어 있으면은 지금까지 짜온 이 1, 2단계가 신뢰가 가요, 안 가요? 신뢰가 안 가죠. 그래서 우리 AI를 활용해서 공부를 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검색만 하면 키워드를 쫙 뽑아내는데 그 검색된 AI의 키워드에는 이 거짓된 정보가 상당히 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거를 좀 선별을 해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별 작업을 우리 AI이자 휴먼이신 우리 그 전병수 기술사님이 그걸 해주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 검색된 거를 적는다고 하는 것은 채점자 입장에서 갑자기 이런 황당한 내용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이 채점자 입장에서 마이너스 1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00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00점으로 무조건 탈락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 신뢰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감점이 아주 세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줄이는 것이 AI 활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제가 하여튼 임의로 수정한 게 아니고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런 엉터리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나름 나쁘지 않은 거는 위에 최소 모의고사 5에서 8이잖아요.
그러면은 3단계가 총 2주 동안 진행되는데 2주 동안 5에서 8회면은 한 주에 몇 회입니까? 한 주에 그러면 2.5에서 4회 모의고사를 봐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5회의 절반은 2.5회라고 말하는 분을 사람이라고 봐야 될지 안드로이드라고 봐야 될지 판단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2.5회가 정확합니다. 이제 2회 또는 3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 2회라고 한다면은 한 번 시험 볼 때 100분이니까 주 200분 시험이에요. 근데 주 200분을 보기 힘드니까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100분 시험을 보고 월요일이랑 수요일에 50분씩 쪼개서 월요일에는 서술 2문제, 수요일에는 영어 5문제 해가지고 50분, 50분, 100분. 그래서 주 3회를 시험 봐요. 주 3회. 그래서 2.5회가 어떻게 보면 되게 정확합니다. 근데 이 챗GPT가 이제 추천하는 바는 뭐냐? 인간계가 다 그렇게 2.5회 정도 시험을 보니까 주 4회를 뭐라고 했죠, 그쵸? 그 네. 말인즉슨 학원에서 시키는 거 다 하고 일요일에 합격하고 싶으시면 학원에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보다 더 잘하고 싶으면은 일요일에 몰래 숨어가지고 시험 한 번 더 봐라 안 봐라? 봐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하는 것보다 시험을 더 보면 좋다. 언제부터? 내년부터 시험을 더 보면 좋다는 이 얘기예요. 무조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많이 볼수록 실전 감각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학원에서 하는 모의고사는 최소한의 모의고사예요. 그 음, 3번 무조건 다 참석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전 기수님은 예전에 학원에서 시험 볼 때 스트레스 안 받으셨나요? 스트레스 받죠. 근데 스트레스 받는다는 게 그 인간이라는 게 본능이 그런 게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살기 위해서 갑자기 모든 감각이 이제 활성화되거든요. 두뇌의 활동도 이제 빨라지고요. 주마등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내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순간들을 사진으로 이제 보여주는 게 주마등이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겪게 되면은 비슷한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봤던 비슷한 문제가 시험장에서 나온다. 그럼 100% 음,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을 미리 겪으면 그 주마등을 미리 체험을 해가지고 시험장에 적용할 수 있다. 그렇죠. 정말 인간의 극한까지 활용한 아주 공부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시험은 정말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이제 진행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시험에 거의 미친 사람처럼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정말 내년 1월부터는 70일 합격 플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모의고사를 보셔야 될 때입니다. 근데 이제 이놈의 이제 AI가 여기 뭐 필수 30분 문제가 아니고 23, 25분 문제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사실 30분도 틀렸죠. 한 문제당 몇 분 봐야 돼요? 25분이죠. 근데 25분을 다 쓰면은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5분이 아니고 보통 한 22분에서 23분 정도가 합격하는 수험생분들 보통이라 보시면 되시고, 그 시간을 목표로 삼아가지고 연습을 시작하셔야 될 때가 3단계 내년 1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 마지막 2주, 요거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자, 핵심 목표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직시 출력형 스크립트 확보. 해야 할 것 단권화 1권을 3회도 한 문제당 개요 키워드 대책 5줄로 구성 최신 사고 사례 최신 계정 KDS KCS 정리 시험장에 가져간 마지막 점검 노트 제작.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이 목표가 어떻게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아니면은 좀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 드시나요? AI가 맞는 말만 한 것 같아요. 뭐 시험을 앞두고서 새로운 것을 이제 습득하는 시간은 이미 지났어요. 이제 마지막 2주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정리를 하고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무언가를 서브노트에 정리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암기를 해야지 시험장에서 쓸 수가 있잖아요. 이게 주요 법규나 개정된 뭐 시공 기준 같은 경우는 별도로 따로 빼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AI가 스마트한 부분은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즉시 출력형 스크립트. 이게 이제 우리가 아주 함축적으로 외워가지고 무조건 답안지에 넣을 거라는 공통 아이템이라고 학원에서 부르는 건데, 그거를 마지막에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도 학원과 전략이 동일하다. 근데 사실 살짝 좀 AI가 인간과 거리감 있는 거는 단권화를 한 권을 해가지고 그거를 뭐 하루에 3회독을 하고 뭐 스크립트를 구성하고 재생 능력을 강화하고
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살짝 좀 너무 과하고 화려한 느낌이 저는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기숙사님도 현재는 AI로 변모하셨지만 옛날에 공부하실 때 인간일 때를 회고해 보시면은 그렇게 시험 2주 남았다고 해가지고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하고 막 이제 뭐 한 번도 안 본 것도 나오고 그럼 진짜 막 멘탈 붕괴 오고 이게 이제 수험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깔끔 떨어지게 AI처럼 공부를 하실 수는 없고 다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산발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시험장에 들고 갈 전략적인 즉시 출력형 스크립트, 공통 아이템을 준비해서 가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보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게 AI니까 이런 단어를 쓴 것 같은데 즉시 출력형 스크립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험 2주 앞두고서는 우리가 이제 공통 아이템을 뽑아내는 많은 작업을 해요. 이제 공통 아이템이라는 게 이제 공통 핵심 키워드죠. 키워드라는 게 뭐냐면 키라는 게 뭐예요? 문제라는 자물쇠를 열기 위한 열쇠거든요. 그런데 열쇠라는 게 자물쇠를 하나만 열면은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제한되는데 만능 열쇠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거, 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적인 공통 키워드들을 이때는 많이 만드셔야 돼요. 키워드를 이렇게 만능 열쇠로 해석하는 분은 처음 봤는데 하여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AI 안드로이드가 지금 옆에 계신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만능 열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이제 100문제를 0.3초에 반응 가능해야 된다. 이거는 약간 좀 무서운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AI가 사람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건데 나중에 AI가 지배하는 세상에 야, 너 100문제 왜 0.3초 안에 얘기 못해? 이러면서 이제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참 구체적으로 0.3초라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인간과 AI 지금 제가 이렇게 대결에 붙였는데 AI 편을 든 거 보셨죠? 예. 하여튼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시험장에 가서 이제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숫자를 쓰면 채점관도 간혹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너무 자신 있게 쓰면은. 근데 아, 너무 당연한 것을 잘못 쓰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100점. 그러니까 이거 그렇죠. 유의하시고 답안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너무 뻔한 거는 외워주고 차별화되는 거는 좀 수치를 정확하게 쓰지 않아도 그게 어필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서 70의 전략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138회를 준비하시고 나면 139회까지 99일, 그리고 139회를 보시고 나면 140회까지 99일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99일 전략도 오늘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제가 또 이제 또 물어봤어요, GPT한테. 그러니까 뭐라냐면은 왜 70일 플랜을 억지로 늘리면 안 될까? 그래서 저를 가르치고 있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은 이미 70일 플랜은 압축 집중 모드로 설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걸 99일에 맞추면은 오히려 루즈해지고 과한 해독 그리고 지루한 암기가 발생을 하니까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9일 플랜은 초반 2주를 프리시즌, 준비 시즌으로 만들어 가지고 앞에 덧붙여라 라고 해서 별도의 작업을 70일 플랜 앞에다가 붙이는 것이 99일 전략이다 라고 하여서 0단계의 전략이 99일에는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9일 전략이 뭔지 한번 본인의 마음을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여기 본인의 마음 여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 자, 1단계 사전 구조화 2에서 3주 99일 플랜 목표 몸풀기 자료 재정비 범위 확정 시험 마인드 세팅 해야 할 거는 전체 기출 10개념 빠르게 훑기 나만의 단권화 베이스 제작 챕터별 중요도 ABC 등급 구분 올해 출제 가능성 높은 테마 뽑기 작년 대비 변경된 규정 법령 업데이트 아웃풋 이번 회차에서 싸울 범위가 명확해짐, 틀에 박힌 공부하는 기간 대비 심리적 부담 감소, 이 구간을 70엔 플랜의 앞에 붙이면 완벽해. 반말을 하네 갑자기.
지금까지 반말을 이 친구는 주로 저한테 반말을 합니다. 저도 반말을 하고 이제 말 트는 사이인데 예. 이 해야 할 일을 보면 기출 10개년 보라고 하죠. 10개년 쭉 보고 그리고 단권화를 하기 위한 베이스 자료 수집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전조사 해가지고 집안의 안정성을 확보를 하듯이 그 베이스를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중요도를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ABC로 이제 또 상세하게 구분으로 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올해 출제 가능성 높은 테마를 한번 뽑아보고 그다음에 개정된 부분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0단계의 AI 공부 전략의 요 파트는 인간계에서는 학원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 그 전 기숙사님도 이번 교재를 만들 때는 이런 작업을 거치셨지만 수험생일 때는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업을 혼자서 독학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뭐 챗GPT나 이제 딥시크나 뭐 클로드나 뭐 기타 뭐 우리 그 제미나이나 이런 거 활용해 가지고 뭐 빈춤들을 뽑아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뽑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거짓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그런 시행착오 자체가 공부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서 그냥 학원으로 가는 게 인간계는 제일 이제 많이 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기술사 시험은 개인적으로 이제 독학을 해서는 붙을 수 없는 시험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책 한 권이 2000페이지짜리 책을 두 권에서 세 권 정도 봐야 되는데 그것을 혼자서 보게 되면 절대 그 책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학원이라는 틀 안에서 짜여진 커리큘럼 내에서 그것을 내가 숙제를 하면서 따라간다는 개념으로 가야 되고요. 특히 학원에 오면은 오프라인 수업을 오면은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얘기도 들어볼 수 있고 숙제 제출하는 것도 이제 어깨너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오프라인 학원에서 수업을 못 듣는다. 그러면은 줌 수업 같은 것도 굉장히 발달돼 있고 에어클래스에도 동일한 수업 내용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들으셔야지 독학은 장수생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돈 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이 멘트는 저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멘트지만 아주 감사하게 우리 수험생분들한테 어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무리를 한번 고맙습니다. 해보도록 할까요? 마무리를 할까요? 저희 이제 그래서 종로에 저희 본원 기술사 학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교대에 신생 기술사 현생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필을 잠깐 해보자고 한다면 우리 교대에 만들어진 기술사 현생 학원은 아주 그 대로변에 그 강남에 이제 대로변에 이렇게 있는데 옥상에 가가지고 이제 담배를 피우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면서 그 강남에 있는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기숙사 되면 저거 나 사야지 막 이렇게 다짐할 수도 있고 붕세권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번에 새로 알았는데 붕어빵 파는 세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그 붕어빵이 생각보다 약간 전통 음식이 가깝다고 이제 우리가 그런 친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붕어빵 파는 곳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붕세권이라는 용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 이제 학원 바로 옆에 상시적으로 붕어빵을 이제 파시는 우리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판매를 해주셔가지고 공부하시면서 붕어빵 많이 사주시면은 이제 서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종로교육사고는 요새 또 굉장히 핫한 곳이죠. 그렇죠. 하풀이 되어가지고 우리 을지로와 함께 이제 감성 포차가 아주 이제 질비하게 포진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공부하시고 나서 너무 힘드시면은 또 이제 포차에 가가지고 또 이제 겨울철에도 이 단열본 천막 딱 치고 이제 안에서 이제 소주 한잔 하시면 아주 이제 훌륭하게 공부를 또 하실 수가 있겠고 또 공부를 하시다가 결국에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또 콜라텍도 가가지고 또 이제 그 문화를 향유해야 되는데 콜라텍 오시는 분들, 콜라텍은 보통 이제 60대부터 시작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또 이제 면면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요. 그래서 종로에 오시면 또 종로대로, 교대에 오시면 교대로 이제 취향 따라 선택해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 하여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마무리. 이제 저희 AI로 이제 건축 시공계 생각하기 교재도 물론 있지만 저희 기존의 교재가 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도 이 책으로 공부하셨었죠? 그럼요. 이 책은 아주 유명한 책이고요. 길잡이 책이면서 용어 설명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이번에 만든 책은 서술형 문제를 다루는 책이에요. 근데 1교시 용어를 포기하시면은 절대 합격 점수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오히려 1교시 용어 점수를 높게 받으시면은 합격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건축시공 기술사 용어 설명 이번에 새롭게 좀 다시 나왔거든요.
꼭 이 책 사셔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책이 한 권 더 있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도 기존 책에 비해서 50문제 이상 추가 증본되었고요. 거의 뭐 건축 시험 기술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부 구매해서 보이시는 교재시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제 스타일로 또 궤적이 이렇게 돼서 핑크색 책이 나왔는데 요거는 아까 방금 교재가 약 1500문제 정도 되는 아주 이제 기숙사 역사와 함께하는 교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요즘 젊은 분들은 저걸 전부 다 공부해야 된다고 한다면 일단 시작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300문제가 채 안 되는 291문제를 뽑는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학원에서 시험 한 2주 전에 나가는 예상 문제 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학원을 쭉 다니다가 예상 문제 좀 줘라. 그럼 그것만 공부해가지고 다음에 거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미리 준비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용어가 대략 300문제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예상 문제에 있는 그 용어를 커버할 수 있는 교재가 요 교재고 그 교재에 있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고 그 교재를 답안화시킨 답안 서브노트도 같이 이제 양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문제 정리된 AI 교재와 아주 짝꿍이 잘 맞을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교재 저자 중에 한 분이 이제 홍 반장님이시잖아요. 네네. 홍 반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라디오 강의도 이제 하고 계신데 아주 젊은 느낌의 아주 이제 실력이 있으신 분이 쓰신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최소한 이제 291제, 약 300문제 정도는 시험장에 알고 가야지 합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책도 꼭 사셔가지고 합격하시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학원 유튜브 콘텐츠 중에 용어 라디오를 좋아해 주신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교재의 강의가 에어클래스에 올라가 있고 그 에어클래스에 있는 강의를 용어 라디오의 심화판이라고 보시면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홍 반장님 저자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이제 녹화를 해 놓으신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벌써 이 책은 많이 팔려서 지금 2세를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간편한 교재를 또 선호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건축은 아니지만 또 토목품질 시험 기술사 교재도 추가 증본되어 가지고 아주 우리 그 이재경 기술사님께서 토목 품질의 성향에 맞게끔 책을 증본을 잘 해주셔서 이것도 지금 저희 학원에서 강의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교재입니다. 전부 다 이제 비슷한 꿀벌 스타일이죠, 그렇죠? 그 꿀벌 스타일대로 이렇게 이제 이게 보통 펼친 표지라고 하는데 요 가운데 기준으로 이렇게 접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책 등이고 여기가 앞면이고 뒷면이 이렇게 생겼는데 펼치면 꿀벌 모양이 돼요. 그래서 관심 없으시군요. 그래서 꿀벌 모양의 표지가 저희 그 종로기술사학원 그리고 이제 기술사 선생에서 사용되는 교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동영상 강의 찍으셔야죠. 아직까진 계획은 없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다면 한번 찍어가지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더 쉽게 기술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AI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우리 휴머노이드 전병수 기술사분이시니까 교재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꼭 한번 펼쳐보시기 바라고 이 교재와 바탕으로 설명하는 강의도 곧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 하여튼 내년 시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지금 보고 계신 모든 분들 기술사 학교의 꿈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많은 분들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AI 아닙니까?